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겠죠? 혹시 주변에서 나도 오래 살고 싶다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식습관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식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소식입니다. 과식은 독,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 여러분, 혹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농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든든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식, 즉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멈추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장수의 핵심 비결이에요. 80%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하라 하치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20분 후에야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과식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아직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을 때 멈추는 거죠. 미국의 연구에서도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식이 장수와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소식이 건강해주는 3가지 효과. 첫째,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준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죠. 소화를 위해 위간, 췌장이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적게 먹으면 장기가 쉬는 시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건강이 유지됩니다. 둘째,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춘다. 과식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몸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포의 회복력을 높인다.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회복하는 자가포식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 노화가 늦어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식,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소식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아침에 식사량을 확 줄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번 이상 씹기를 실천하면 소화기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식사를 할 때 아직 조금 부족한데 싶은 정도에서 멈춰보세요. 이렇게 하면 20분 후에 적당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접시를 사용해보세요. 같은 양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충분해 보이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음식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국이나 샐러드 같은 저칼로리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빨리 차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 번에 확 줄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식사 습관을 바꿔보세요. 배가 80% 찼을 때 멈추기, 천천히 씹으며 먹기, 작은 접시 활용하기.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사 때 한번 실천해 보실까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먹는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공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띄지 않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즉석밥, 냉동식품,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편리하긴 하지만 이런 음식들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습관 중 하나는 바로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공되지 않은 원래 형태 그대로의 식재료를 먹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가공식품, 왜 건강에 해로울까? 첫째, 인공 첨가물이 많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착색료, 감미료,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둘째, 영양소가 부족하다. 과일, 채소, 생선, 고기 같은 자연식품은 본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면서 우리가 섭취해야 할 중요한 성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흰빵보다 통밀빵이 더 건강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셋째,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패스트푸드나 즉석식품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로감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어떻게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가공식품을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로 바꾸기. 흰쌀, 흰 밀가루 대신 현미, 통밀,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가공육 대신 자연 육류 선택하기.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구운 것이 더 건강합니다. 셋째, 인스턴트 간식 대신 자연 간식. 초콜릿, 과자, 달콤한 음료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블루베리, 바나나 같은 과일은 자연 그대로 달콤하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넷째, 인스턴트 소스 대신 직접 양념하기. 가공된 케첩, 마요네즈, 조미료 대신 천연 양념 올리브 오일, 들기름, 허브, 마늘, 식초 등을 활용하면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가공식품 대신 채소, 생선, 해조류, 콩, 고구마 같은 자연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또한 지중해 식단을 즐기는 유럽의 장수 지역에서도 신선한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죠. 이처럼 가공된 음식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자연식품이 최고의 건강 지킴이.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기.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먹기.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 섭취. 인스턴트 간식 대신 건강한 간식.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연식품을 더 가까이 하는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다. 여러분,
견과류는 몸에 좋은 건강 간식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단순히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먹기보다는 왜 견과류가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빠지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매일 먹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 작은 음식 속에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견과류가 장수 식품인 이유. 첫째,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의 보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2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 장수하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견과류가 빠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호두 4개에서 5개만 꾸준히 먹어도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 견과류에는 폴리페놀과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넷째,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걱정되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간식이죠. 견과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그렇다면 견과류를 언제,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에너지가 업. 아침에 견과류를 몇 알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바쁜 아침, 간단한 식사로도 손색이 없죠. 식사 사이 간식으로. 견과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과식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가 살짝 출출할 때 초콜릿이나 과자 대신 아몬드나 캐슈너트 한 줌 드셔보세요. 견과류 요거트, 샐러드와 함께.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 섭취 시 주의할 점.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하루 권장량 한 줌, 약 30g 정도면 충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줌 정도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과 기름이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피하기. 견과류를 고를 때 소금이 첨가된 제품이나 기름에 튀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염, 생 견과류가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견과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을 보호한다.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 건강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하루 한 줌 약 30g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줌의 견과류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녹차나 허브차를 즐긴다. 차 한 잔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분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차를 즐기는 것입니다. 특히 녹차나 허브차처럼 자연에서 온 건강한 차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죠.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의 장수 지역에서도 차를 마시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녹차가 몸에 좋은 이유. 녹차는 대표적인 항산화 음료입니다. 특히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 독소 배출과 간 해독 작용, 혈관 건강 개선,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 소화를 돕고 장 건강 개선. 카테킨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에 들어있는 엘테아닌 성분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예민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죠. 허브차가 주는 건강 효과. 녹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허브차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페퍼민트차.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도와줍니다. 카모마일차. 불면증을 예방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히비스커스차.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허브차는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골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 녹차나 허브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나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 촉진, 잠들기 1~2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 공복에 마실 경우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하게 우려서 섭취. 특히 공복에 너무 진한 녹차를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하게 우린 녹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2잔씩 꾸준히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녹차나 허브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예요. 5번째는 하루 한 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먹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채식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 한 끼 정도는 채소와 곡물, 견과류 등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채식이 중요한가요?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체내 독소 배출과 간 해독 작용, 장 건강 개선과 변비 예방, 혈관 건강 보호와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 효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장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모든 채소가 몸에 좋지만 특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채소들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등 빨간색과 보라색 채소, 비트까지, 적양배추 등 황색과 주황색 채소, 당근, 단호박, 고구마 등 이런 채소들은 다양한 색을 띠고 있는데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식사를 할 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 매 끼니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라고 결심해도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녹색 스무디나 과일 샐러드. 점심, 채소 듬뿍 넣은 비빔밥, 샐러드 곁들인 한식 반찬. 저녁,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잡힌 식단. 점심 한 끼 정도는 육류 대신 두부, 콩, 버섯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가 주는 건강 변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진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에너지가 넘치고 피로감이 줄어든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감기에 덜 걸린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고기보다는 채소와 통곡물, 견과류,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채식,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채식이라고 하면 어려운 요리를 떠올리지만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나 버섯 활용하기.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 챙겨 먹기. 평소보다 채소 반찬을 한두 가지 더 추가하기. 작은 변화가 결국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습관 어떠셨나요? 하나같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과식을 피하고 적당히 먹기.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기.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기. 녹차나 허브차를 즐기기. 하루 한 끼는 채식 위주의 식사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장수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잊지 마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